네, 키워드 탑5 대충 보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이고 솔루션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금융 억압인데요. 이게 뭐 금융 억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파월 압박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 금융 억압이라는 단어는 금융 용어로 이제 시사 경제 용어로 있는 단어고요. 그래요? 네, 저 되게 갑자기 무식해 보이네요. 제가 처음 봤어요. 어떤 네, 시사 의미예요? 경제 용어로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금융권에 개입을 하는 걸 금융 억압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그 부분 대표적인 게 지금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당장 내려라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내리라는 요구를 한 거고, 그거가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뭐 금리 자체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원하는 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이제 내려라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해고와 관련해서 뭐 계속 검토한다고 계속 흘리고는 있는데 해고요? 아, 파월의 네, 해고. 네.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 했을 때 네. 그 파장이 크다는 걸 알고 트럼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언급보다는 금리 인하를 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었으면 그게 더 실제 가능하고 파장이 좀 적었을 것 같았으면은 계속 그 이야기를 더 흘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어제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지금 다 안 좋아지는 그런 그러니까요. 흐름을 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서두른 느낌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파워를 트럼프가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유명한 건데 믿음이 좀 부족한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슨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불러가지고 좀 미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뭐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가 올라오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너무 넌센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으면 직접 트럼프한테 직보해서 안 된다 하면 좋은데 대부분 다 지금 내각 분들이 고민해 보겠다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트럼프한테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만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것도 라고 말씀도 드리고 금융 억압이든 다 떠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어떤 파월 의장한테 루저라는 표현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루저, 패배자.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 안 쓰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쓰고 있다는 거. 예.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예. 트럼프라서 그냥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 이렇게 넘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다만 뭐 지금 파월이 대응 안 하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 그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없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 부과를 막 위협했을 때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게 그때는 실제로 관세 부과하려고 했고 실제로 하게 됐는데 이거는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가졌잖아요. 막 금리가 또 급등을 하고 달러가 다시 급락을 하고 왜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크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 세계 패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중국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큰 흐름에서 뭔가 전략을 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저라는 것도 결국 너 때문에 패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권 싸움에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예. 네가 나를 안 도와주니까 지금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금리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렇구나. 그런 느낌의 이제 루저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 그런 뒷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진짜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데 지금 그렇죠. 내부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제 안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죠? 신경질을 좀 내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임까지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 방향이 맞다고는 말을 못 하고요. 그 방향이 이제 뭐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정부는 그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다. 그 가운데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 가운데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돼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짧은 시련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불만은 있지만 그냥 그 입 다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베센트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하는 게 다이먼이나 이제 이 제이머 다이먼이나 뭐 유명한 그 금융권의 인사들이 되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뭐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베센트 장관이. 네, 베센트 장관이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부분이다라고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가 올라오는데 금 내리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보니까는 그 만약에 문제가 되면 대법관들한테 가져가서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대법관들이 대부분 다 친공화당파래요. 거기까지 알아본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트럼프는 이게 진심인 게 아닌가. 진짜 진심인 걸로 보이죠. 진심.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트럼프식 전략이 진짜 그 완전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 진짜 이거 할 거야 위협해 놓고 거기서 항복하게 만드는 전략임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거 할 수 없는 일인 거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시장에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게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불투명하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실제로 그 해고 확률이 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일단은 추정하는 사이트인데 22%가 높아지고 있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거 시간 지나면 또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그래요? 게임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베팅 사이트죠, 베팅 사이트죠, 베팅 사이트. 베팅 사이트라서 뭐 은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다 안 맞다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도 이제 베팅을 하는구나. 그쵸. 그 정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해고되는 거 아니고.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폴리마켓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 대선 직전에 얘기 많이 보셨을 많이 거예요. 본 거죠. 그때 뭐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뭐 해리스랑 누가 되느냐 항상 이런 거 있을 때 여기는 약간 좀 베팅의 민족인 것 같아요. 미국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잘리냐 안 잘리냐 가지고도 그냥 베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게 뭐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 이런 이슈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월을 건드려서 미국 시장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게 아마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큰 그 이렇게 돌풍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쓰는 용어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은 그 문제들이 합쳐져 가지고 큰 위기로 이제 발전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지표들이 나눠서 보면 뭐 그냥 나쁘다 하지만 이게 모였을 때 나중에 크게 한번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비 효과가 계속 부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미국 자산, 그러니까 미국 자산의 이제 대부분 안전 자산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는데 이것들이 전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외부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내부로 이제 상처를 받는 뭐 그런 되돌아오는 그런 게 좀 생길까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뭐 단기간에 그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3년 만에 최저치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요. 또 하나 이제 반대로 금리 10년물 금리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상당히 지금 이율 배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경기 침체로 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원래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금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 어제 저희가 조금 도발적으로 금을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이유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맞았습니다. 그거 어제라도 맞았습니다. 샀으면 3% 먹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3,450까지 갑니다 지금. 금이요. 이거 지금 자막 나가는데 UBS는 3,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3,500 그냥 하루아침에 넘을 것 될것 같은데. 같은데요.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금밖에는 살아있는 게 없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한돈이 58만 5천 원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돈에 한 돈. 6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돌 때 사주면 60만 원을 주고 사실까요, 여러분들? 와 쉽지 않은데요? 조금 쉽지 않죠?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데 뭐 네. 한돈은 안 될 거 같고 뭐 반돈 정도? 예. 반돈? 예, 가능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무역 분쟁도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 중국이 또 몇십 톤을 또 금을 많이 매수했다고 하고 되게 전략적인 느낌이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그 달러를 배제하고 금을 많이 사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금펀드로도 지금 자금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 네. 지난주만 한 80억 달러가 이쪽으로 들어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실물에서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예, 금융상품에서도 들어오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 계속 강한데 강세론자는 뭐 1년 만에 4,500 이야기하는 데도 예, 있고 4,500도 있죠. 아니 근데 이게 퍼펙트 스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런 작은 흐름들이 계속 모이면 퍼펙트 스톰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그런 거죠. 미국의 지금 주식도 급락을 했고 미국의 화폐인 달러도 급락을 했고 미국의 채권인 국채도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을 두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좀 쌓이는 그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현재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관세를 매기는 국가의 통화는 보통 올라가거든요. 떨어지는 게 네, 아니고. 그래야죠.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마지막 버전이 그 신용 등급 하향이기 때문에 아 거기까지도 갈 생각을 수 해야 있죠. 되는 그러면 네. 정말 또 한번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딱 그런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아마 지금 주식을 다 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보여지 않는 거죠. 미국 그게 좀 무서운 거 무서운 아니에요? 거죠. 무서운 투매가 건데. 투매를 부를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당장 오늘 내일 시중 등급 하향이 나와도 누구든지 뭐 분할 수 없는 그렇긴 하네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지금. 예.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그 상황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 그렇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죠. 예, 현재 뭐 근데 이제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 원래 그 관세를 하면서 그 상대 국가들의 이제 그 환은 절상시키고 달러는 약세로 가야 이 소위 말하는 이 적자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거보다 더하게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채권 부분은 금리 부분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좀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엇박자, 그렇죠. 예, 약간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그 한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나바로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예. 나바로가 백악관에 잠깐 나갔을 때 예. 예, 루트닉이랑 베센트가 가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 워낙 금융시장이 망가지니까 아. 이분이 그 백악관에 너무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원래 대신 감옥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많다고 합니다. 야, 네, 이거 무슨 그래서 드라마네요. 옆에 붙어 있었는데 네. 잠깐 이제 백악관을 나갔을 때 예, 그때 이제 없을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서 가서 이제 흡수를 한 해가지고 거구나. 뭐 좀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그 영향력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에서도 뭔가 단일화된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시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못 던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이제 혼란이 오고 이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거기에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네, 많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준까지도 뭐 어떻게 잘 설명을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장기적인 그런 걸 못 밝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합의된 그 도출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달러와 채권을 매도하는 그런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네요, 절대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밖에 안 보이는 거고. 예.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오늘 좀 은유가 많네요. 운동하네. 네, 아 이거 하느라고 좀 이거를 왜 이것 때문에 이거를, 머리가 아프시군요.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은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유하기 위해서. 예. 썸네일 제목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서도 퍼펙트 스톰 이야기했다시피 네. 그걸 미리 경고를 주는 게 이제 이 탄광속 카나리아잖아요. 약간 가장 먼저. 네, 예. 네, 위기 신호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최근 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 게 이제 그 관세 협상 부분인데 관세 협상도 지금 일본하고 지금 선례가 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믿었던 일본일 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네. 보시면은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바뀐다. 이건 자기 이 명확하게 뭔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막 협상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뒤에서 누군가한테 듣고 와서 또 바라고 또 그거 확인하러 갔더니 이게 아니다 하고 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FBN이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인데 폭스가 그나마 이쪽 편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쓴 거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일본이 겪었던 뒷담화인데 예. 뭔가 좀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쵸. 리얼하고 조만간 잡혀 있는 한국도 이거 보고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니까요. 예. 근데 쉽지 않겠지만 아마 이번 주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예, 걱정되는 예, 게 예. 시간은 다 나왔어요. 나왔죠. 24일 24일, 한국 예, 시간으로 그죠. 24일, 예. 밤 9시인가요? 예, 그때부터 예, 이제 예. 시작이 된다고 예,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믿고 있었던 일본마저 난 도대체 얘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뒤통수를 좀 쳐버리니까 그럼 두 번째 믿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예, 그렇죠. 뭔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걸 관철을 시켜서 어떻게든 합의안을 좀 만들어내면 우리는 독박을 쓰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담감이 크겠죠. 근데 네. 일단은 영국도 끝났고 인도 끝났기 때문에 한국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럴 때는 뭐라 합니까? 우린 천재 지금 빈석이다, 공석이다, 수장이 하면서 약간 빼면 좋은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저도 그 생각을 좀 다음에 해보긴 뽑히는 했는데. 분한테 물어봐라. 예. 그거 하면 좋은데 혹시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빠져나오고 뒤로 미룬다는 뒤로 거죠. 예. 네, 나중에, 시간을 좀 번다는 나중에 거죠. 보자라는 네. 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은? 뭐 예. 그렇긴 한데 아마 이 없는 틈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없는 그게 틈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렛대지만 아, 그쪽 입장에서는 그쪽은- 오히려 지금 써먹으려고 네. 하는구나. 이게 약한 그죠? 거의, 약한 예, 주 약한 고리네. 예, 아. 예. 아, 그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예, 있다고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가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갑자기 이 한국이 수출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는 한국의 지표를 상당히 그 해외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해서 나오는 게 지금 4월 대미 수출이 이제 급감했습니다. 14.3% 급감하는 모습이라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지금 그 반도체 빼고 지금 10개 중에 9개가 지금 뒷걸음질인데 한 개가 아닌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일단 반도체는 예외로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죠. 기본 관세를 예.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이 정도면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겠네요. 네, 줄거야 되고 예, 그런 뜻은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준다는 건 글로벌 경기 전체에 이제 경기가 그러네요. 좀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둔화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안 좋은 신호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변수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요소도 아니고 뭐 그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뭐 이 외에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나요? 그 다음 화면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관광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이
그 미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 소위 말하는 그 국제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11.6% 감소하는. 아니 저 이거 좀 궁금하긴 한 게 네. 비수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미국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이제 감소를 했고. 그게 실제예요? 네, 또 하나 와. 갔을 때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아.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 지금 코스타라는 그 이곳에서 말하기를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소위 그 여행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되는데 2029년을 예상하고 있고요. 29년이요? 네, 그게 지금 주 원인이 이제 관세하고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경제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여행 또 줄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네. 그 미국의 10대 그 공항의 이제 이용객 수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비슷하네요, 차트가. 그 이유가 대부분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여행은 해야겠는데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그냥 안에서 놀겠다. 이런 게 좀 강해지고 있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네. 앵커님 말씀 듣고 제가 보니까요. 작년 3월에 25.4%로 가장 좋았던 게 3월이었는데요. 전혀 비수기가 전혀 아니었군요. 비수기가 아니고 좋았던 네. 월이었는데 불구하고 감소한 거니까 똑같이 핸즈오프 같은 운동하는 게 아닌가 싶죠. 이게 뭐 명확하게 트럼프 탓이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은 없지만 그래도 작년 3월에는 이렇게 많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한 걸 그랬다가, 보면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해외에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 표 가격이 많이 내려갔대요. 오, 네. 예,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일단 가시는 분은 좋네요. 그렇죠. 좋지만 가야 하는 예, 분들은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예. 근데 만약에 관광이라고 그러면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답답하니까. 예. 그런 게 좀 안 좋은 거니까 한번 보내주시면 한번 고민해. 오히려 이 틈을 타서? 특히 이제 뉴욕도 많이 안 간대요. 안 가요? 그래요? 뉴욕도 많이 안 가서 지금 많이 그 숙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내리고 작년에 제가 갔을 때 뭐 1박에 100만 원대였거든요. 100만 원대. 네, 1박에 100만 원대였는데 상당히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내려가서 뭐 95만 원 이런 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 더 많이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사실 몇십 %씩. 평시 같으면 이럴 때 싸게 했으니까 싸게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네.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네. 이 선택적 소비 중에서도 가장 빨리 그 계획을 철회하는 게 여행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해외 그렇죠. 여행. 그렇죠. 네, 그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화물 항공도 보니까 3년 동안 40조 정도가 준대요. 40조 원이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은 안 가지만 그 물동량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아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좀 보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처음에 부과한다고 했을 때 사실 머릿속으로 좀 걱정했던 내용들이 지금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뭐 걱정 많이 했는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걱정을 좀 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이죠. 제일 걱정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다들 이 전망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이것도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내렸는데 이거 실적 발표하고 더 내릴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악재로 나오는 게 피소를 당했네요. 요건 근데 이제 뭐 내용 자체가 네.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게 한 명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올렸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디엇이라고 이제 좀 화를 냈구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뭐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친다기보다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가 버전 네. 이거에 대한 이게 연기되면은 이게 큰가요? 네, 요게 좀 이제 그 판매량을 좀 늘릴 거로 생각한 부분이 기대감이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지연된다는 거는 지금 왜 지연되냐? 결국에는 이 부품에 대한 관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 같았으면 아마 잘 됐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저가 버전이라고 했는데 부품 가격이 관세를 맞아서 올라가는 그러네. 경우에 저가일 수가 없네.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싶어서 얘도 결국에는 관세에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건 주가에 좀 영향을 어제 좀 많이 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예, 그 다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뭐죠? 예, 테슬라의 이제 마진 자체가 아이고야. 예,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죠. 고점 대비 이제 30.03%에서 네. 예, 지금 보시면은 11.83까지 이 두 자릿수가 위태로운 네, 상황이네요. 상당히 네. 빨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나 소위 말하는 그 순이익 성장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한 자릿수로 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도. 매출 성장률도 지금 원래는 한 20% 정도 이렇게 성장할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9%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더 떨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예. 예, 실적은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로보택시는 이미 2010년부터 얘기했던 게 로보택시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뺐고 만약 더 연기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악재로 보여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그나마 지금 예. 기대해 볼 만한 게 그거잖아요. 그거죠. 그쵸?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상 6월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짓말하면 지금은 자비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거짓말이야. 약간 좀 부풀리하게 하면.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 보게 되면 워낙 그걸 많이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도 많이 연기했기 때문에 이번 연기가 가능해 보이는데 만약에 오늘 이번 연기하면 진짜 아마 엄청 급락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때 급락하면 그때 좀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우려입니다 지금. 아 예, 그렇군요. 지금 또 많이 사셨을 거거든요. 아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 그 400달러 넘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들 좋다고 많이 사셨을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에이 이러다 테슬라는 뭐 머스크랑 트럼프가 저렇게 친한데 오르겠지 하면서 사셨을 텐데 이 구간마저 만약에 이탈해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엄습하면서 이제 투매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도 테맨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뭐 내일 저희가 보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넷플릭스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 종목은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매력적인 분산 투자의 한 종목이다. 이게 기사 타이틀인데 넷플릭스가 네, 그 관세 영향도 극히 없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1조 달러 지난주 이야기했던 1조 달러에 그쵸, 대한 이야기 목표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좀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좀 대안으로 좀 쓰이는 게 아닌가. 그럼요,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도 뭐 좋았고 2분기 가이던스도 좋았고 뭐 그래서 하나의 좀 대안으로 좀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뭐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빵이라고 했었잖아요. 예, 빵이라고 했었다가 M7으로 바뀌면서 넷플릭스는 좀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M7에 안 들어간 게 다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넷플릭스는 확실히 대안주로서 자리를 또 찾는 모습이네요. 네,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1조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 이제 그 생각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라이브 이벤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쵸. 미식 축구부터 해서 이제 저번에 나왔던 복싱, 그 권투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뮬러 1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 이벤트를 통해서 기존의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 TV에 있던 그 케이블 TV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넷플릭스로 이제 이동시키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유입 효과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도 이제 계속 들어가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가입자가 늘을수록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라이브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TV를 집에서 보는 이유가 유일하게 스포츠 때문이거든요. 스포츠 중계를 딜레이 없이 보고 싶어서. 근데 결국에는 쿠팡 플레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도 거기서 좋은 중계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넷플릭스랑 쿠팡 플레이는 이제는 버릴 수가 없는 경기 침체가 와도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네요. 네. 만약에 지금 가입자가 안 나왔지만 아마 가입자가 나왔으면 한 3억 3천만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유일한 그 경쟁자가 틱톡, 유튜브 정도가 밖에 없는 게 아닌가. 거의 뭐 넷플릭스 거의 이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의 향상은 더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제발 분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산. 야, 예. 알겠습니다. M7만 너무 고집하실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뭐 저희가 금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도 또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나올까요? 맛있는 미국 주식 한번 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